자, 도요, 서울 경주,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1200m 경주 거리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회 안말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경 경마장 보다는 서울이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출전 두수들은 뭐 그런 대로 채우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신마들 수급은 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2세마들이 이제 데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신마들, 국산마 6군, 국산화 5군마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상위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인기마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로 펼쳐질 수 있는 경주기는 한데, 곳곳에 복병이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마필의 성장이 끝나지 않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는 10번마 티즈 석세스입니다. 직전 경주에 선행승부를 하고 2착을 차지한 마필이고요. 주로가 좀 빠른 주로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록이 양호했던 편입니다. 자, 하정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연속 기승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외곽으로 좀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경주의 변수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3번마 메디슨 뮤직, 5번마 원더풀 뮤직, 그리고 8번마 클래식 스타. 제가 봤을 땐 이 세 마필이 다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3번, 5번, 8번. 여기 이제 5번마는 이제 믿고 보는 기수죠. 박대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프리미엄을 얹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 원더풀 뮤직이 이 주행검사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좀 걸음을 좀 재봤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오히려 데뷔전에서는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 지난 경주에서 좋은 순발력을 보여줬었던 10번마 티즈 석세스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는 하겠지만, 게이트가 좀 외곽으로 밀려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안게이트에 있는 마필들도 선행승부를 갈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 경기에서 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말은 1번마 나올 챔프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이었죠. 1월달 데뷔전에서는 순발력을 보였는데 마지막 끝걸음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경주에 나왔죠. 그래서 이렇다 할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주행 심사에서 연습 주행을 나와서 이 정도 성적을 거둘 거다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주행 심사를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 자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졸전을 펼치고 말았는데 1번 게이트의 박으론 기수다. 박으론 기수가 좀 침체기를 걷다가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안게이트에서 이 나올 챔프가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한다면 저는 재미있는 승부도 좀 가능하다. 근데 이 마필이 인기권에는 좀 살짝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배당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번 경주의 최고 조합은 9번마 채플 프린세스와 10번마 티즈 서섹스.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최저 조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이 채플 프린세스 직전 경주에서 좀 끈끈함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인기마가 될 가망은 높은데 저는 이 마필은 전개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선입권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이번 경주의 전개는요. 1번마 나올 챔프가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외곽에서 10번마 티즈 서섹스가 빠르게 붙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마인 5번마 원더풀 뮤직까지도 선행에 가담을 하게 될 거고요. 2번마 레이볼트라든가 또는 역시 데뷔전을 갖는
3번마 메디슨 뮤직, 그리고 직전 경주 강편성에서 좀 고전했었던 4번마 에클레어드 1까지도 이렇게 붙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9번마 채플 프린세스가 외곽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으로는 지금 보여준 능력으로는 9번마 채플 프린세스가 충분히 능력은 갖고 있는데 전개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기수도 부미노 기수입니다. 자, 부미노 기수 뭐 열심히 타기는 하지만 솔직히 전개를 잘 읽고 타는 그런 기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결국 이 마필은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2번마 레이볼트 보여준 모습은 없습니다. 보여준 모습은 없는데 제가 이 마필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좀 앞뒤가 다 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근성은 좀 부족합니다. 근성은 좀 부족한데 어느 정도 앞선에 좀 붙여서 뛸 수 있다면 게이트 2점에 선입권의 자리에서만 잘 따라 붙는다면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교 모습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필은 근성이 지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 인기마인 10번마 티즈 서세스를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는 경주입니다. 다만 이 마필은 좀 체구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이 심하게 벌어진다면 외곽에서 버티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충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개에 있어서는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안게이트에서 기습선행을 노려볼 1번마 나올 챔프도 저는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박태종 기수가 기승한 5번마 원더풀 뮤직은 장래 발전 기대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좀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나올 챔프, 2번마 레이볼트, 5번마 원더풀 뮤직, 10번마 티즈 서세스. 특히 이 중에서도 10번마 티즈 서세스를 좀 강하게 보는 편이고요. 인기마인 9번마 채플 프린세스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마 경주입니다.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좀 혼전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기마들의 능력이 좀 엇비슷한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전개를 이렇게 보시면요. 저는 이제 외곽에 있는 9번마 더 페이버릿, 그리고 안게이트에 있는 3번마 리저브드 존, 그리고 10마죠. 6번마 야무진 세강자,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게이트 A점이는 1번마 남산 호랑이, 그리고 4번마 건곤 일청, 이 두 마필이 이제 선입권에서 자리 싸움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 8번 게이트에 있는 지스타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제 직선주로 들어서게 되면 9번마 더 페이버릿의 걸음이 조금 무뎌지는 순간에 이 3번마 리저브드 존이 과연 이 9번마 더 페이버릿을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요. 1번 게이트에 있는 남산 호랑이가 과연 이날 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상당히 변수입니다. 요즘은 이 안게이트 안게이트 주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역시 주로가 안게이트가 좀 무거운 주로라고 한다면 기수들이 상당히 머리를 좀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8번마 지스타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지금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8번마 지스타가 만약에 추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막강한 추입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 두 경주를 보면 전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전 물론 뭐 1000m 경주이긴 했지만 여기서는 완전 바닥권에서 바닥 추입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라스트 끝걸음이 12초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스타는 초반에 어느 정도 이 앞선의 마필들과 거리를 두고 가느냐죠. 이 유승환 기수가 선행만 상당히 잘 타는 기수인데
마지막 근성으로 말을 몰아내는 그런 기승술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8번 G스타를 가지고 초반에만 좀 붙일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에 충분히 다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1번마 남산호랑이 그리고 4번마 건곤일척 이 두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여기에 3번마 리저브드 존 그리고 9번마 더 페이버릿 정도가 이제 그 목표권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 직전 경주 선전을 했었던 10번마 미르베스트까지도 이제 인기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솔직히 이 10번마 미르베스트는 제가 전개에서도 지금 그리지를 않았는데 이 마필의 특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좀 어정쩡해요. 앞선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2착을 차지했다라는 거, 이제 이 점이 지금 하나의 플러스 요인인데, 이 당시에 3착을 했던 말이 동방의 혼입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는 말일 테니까. 이런 마필이 3착을 차지를 했다. 그 경주에서 2착을 했다.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미르베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주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수도 좀 불안한 김덕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어부질이 아니면 자력으로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이번 경주가 약간의 배당이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1번마 남산호랑이나 4번마 건곤일척 이 두 마필이 인기만데, 최근 이 외국인 기수들에 대한 믿음도 많이 떨어졌을 뿐더러 두 마필이 다 밋밋한 마필들입니다. 이 남산호랑이는 계속 인기마예요. 계속 인기마인데 자기 몫을 못 해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마 건곤일척은 솔직히 지난번 한번 잘 뛰었는데 지난번은 좀 어느 정도 초반에 붙여뛴 경주입니다. 이때 이현종 기수가 탔었는데, 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현종 기수의 컨디션보다는 안토니오 기수가 더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기마가 되고 있는 건데, 물론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4번마 건곤일척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 두 마필이 따당이다 뭐 이런 경주로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저는 이번 경주 9번마 더 페이버릿이 만약에 초반에 강한 선행 승부를 한다면 1순할 수도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붙을 말이 이제 3번마 리저브드 존 정도가 되겠죠. 이 마필도 분명히 순발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계속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죠. 데뷔전에서 인기 거의 바닥권이었는데 3착을 갖다 댔고요. 그때 라로마네를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는 4착을 차지했는데, 이때 뭐 무닝펄 이런 말들한테 졌던 거고요. 한평파이터 이 마필도 순발력은 좋은 마필이거든요. 자, 어쨌든 앞선에 붙여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마필이 약간의 주행 불량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인기마를 과신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복병이 있다면 그 복병을 놓고 과감한 배팅도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남산호랑이, 3번마 리저브드 존, 8번마 G스타, 9번마 더 페이버릿, 이렇게 네 마필을 좀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습니다. 인기마인 4번마 건곤일척은 좀 뒤로 돌리는 경주고요. 8번마 G스타가 추입에 성공을 한다면 재미있는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6등급의 마필들이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은 이제 부진마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은 솔직히 이 편성이 아니면 뭐 입상 가능마, 입상 기대마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우승을 해서 5군으로 승군을 한다 한들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웬만한 편성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워도 되는 마필들입니다. 다만
이런 마필들을 또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승부가 갈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이런 편성에서 배당이 좀 재밌는 배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2번마 에피파니, 6번마 포사포사, 7번마 너를 응원해, 그리고 9번마 나나랜드, 이렇게 한 4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거고요. 선행을 갈 수 있는 8번마 천상성이나 11번마 서머에이스, 그리고 끈끈함이 있는 3번마 신대로 등이 아마 보병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믿을 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번마 에피파니가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직전 경주 김옥성 기수가 이번 게이트에서 선의권에 붙은 후에 마지막 추진력 발휘에서 2착을 차지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인기마가 되고 있는데, 왜냐면 나머지 마필들은 그런 모습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13번을 나와서 준우승 한 번 한 게 답니다. 다시 말하면 직전 경주를 제외한다면 12번을 나와서 한 번도 입장을 못했던 마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최고 인기마입니다. 자, 이런 부진마 편성에서는 결국 뭐를 봐야 되느냐? 전개에 있어서 누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즉 앞선에서 붙어 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뒤에서 올라올 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번 경주 좀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말이 7번마 너를 응원해, 그리고 6번마 포사포사, 이 두 마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뒤에 선의권의 꽃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말이 9번마 나나랜드 정도고요. 저는 이번 경주의 핵심은요, 이 2번마 에피파니를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이 2번마 에피파니를 놓고 그냥 관전할 것이냐, 아니면 2번마 에피파니를 제외하고 배당을 노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2번마 에피파니를 인정하는 순간에 저는 이번 경주는 관전 경주입니다. 왜? 어느 마필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2번마 에피파니를 제외를 한다면 저는 좀 배당을 노리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2번마 에피파니, 김옥성 기수의 특성상 저는 이번 편성이라면 아마 앞으로 뛰어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경주거리가 1300m예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최고 인기마인 2번마 에피파니를 이번 경주에서는 좀 제외를 하려고 하는 경주고요. 제가 좀 좋게 보는 말은 이 7번마 너를 응원합니다. 직전 경주 인기 1위였어요. 인기 1위였는데 졸전을 펼쳤죠. 이 마필이 스타트가 좀 안 됐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러다 보니까 시종일가 외곽을 돌았어요. 이 하정훈 기수의 어떤 뭐 기승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마필이 정말로 능력마라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당연히 왔어야 됩니다. 근데 못 왔죠. 왜? 외곽을 돌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주는 이 직전 경주의 편성보다 더 약합니다. 더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7번마 너를 응원해가 선행을 노릴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처럼 발주가 이상하지만 않다면 저는 이 마필이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뒤를 바로 붙여뛸 수 있는 말이 6번마 포사포사입니다. 솔직히 저는 뭐 제 방송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6번마 포사포사가 왜 아직도 6군에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 마필은 좀 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이상하게 경주운이 없는 건지 약자를 만나면 잘 못 뛰어서 못 들어오고, 강자를 만나면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래도 능력이 딸리는 거고요. 자, 직전 경주에서 결국 4번마 포사포사가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승을 노려야죠. 그리고 이 두 마필의 이 조합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마필이 선행을 가고 따라가는 또 한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손잡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6번마 포사포사나 7번마 너를 응원해, 이 두 마필도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두 마필의 접전을 깰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나나랜드입니다.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솔직히 포사포사나 너를 응원해를 깨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어렵다라고 보는데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교가 막 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습 자체는 상당히 좋고 아주 채찍까지 대가면서 좀 강하게 조교를 시키고 있는데 채찍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직전 경주에 온천하를 이겼습니다. 온천하 센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편성이 만약에 온천하를 갖다 댄다? 그러면 저는 이 온천하가 인기마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나나랜드도 결국 무시를 못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인기마인 2번마 에피파니, 6번마 포사포사, 7번마 너를 응원해, 9번마 나나랜드. 이 네 마필 중에서 저는 이 2번마 에피파니가 위험한 인기마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걸 위험한 인기마라고 보는 순간에 이번 경주는 위험한 배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마라는 게 인기마가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축마가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이 6번마 포사포사, 7번마 너를 응원해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이 아성을 깰 수 있는 게 9번마 나나랜드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6번마 포사포사, 7번마 너를 응원해, 9번마 나나랜드까지 이렇게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 나는 이 이외에 다른 마필이 보인다 또는 다른 마필이 전개가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말을 놓고 배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세 마필 이외에 현장에서 만약에 다른 마필이 좀 좋아 보이더라, 그러면 이번 경주는 관전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전체 12마필이 이제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앞선의 마필들 경합이 상당히 치열하다.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전개에 있어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뒷심 있는 추임마가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선전 가능성 여부죠.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금마입니다. 강금마가 선전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앞선 마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번 경주는요, 1번마 스마트 데보, 3번마 세네 파워풀, 4번마 매니 원더풀, 6번마 킹크러쉬, 11번마 드림 스피드까지 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앞서에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9번마 라운드 펄도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현 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들하고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 즉 상승세가 좋은 마필들이죠. 6번마 킹크러쉬라든가 9번마 라운드 펄, 그리고 11번마 드림 스피드까지 이런 마필들이 과연 앞서는 경합에서 어느 마필이 이겨낼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근데 이 앞선 경합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지금 좋아 보이는 마필이 3번마 세네 파워풀, 그리고 4번마 매니 원더풀, 9번마 라운드 펄, 이 세 마필이 좀 좋아 보입니다. 킹크러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국산마 6군 우승했던 경주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순발력도 좋았고요. 이 경주가 좀 빨랐던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 후에 마지막에 좀 쉽게 넘어서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좀 앞선을 붙기도 만만치가 않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마필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2억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9번마 라운드 펄, 이 마필이 과연 어떤 전개를 갈 것이냐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초반에 선행으로 나가서 앞선의 마필들과 싸울 것이냐, 아니면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죠. 저는 이 라운드펄은요,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차근차근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비록 지금 출주 주기 자체가 지금까지 조금 왔다 갔다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도 6주 만에 출전을 하고는 있는데, 뭐 마필의 상태는 크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마필 중에서는 이 세 마필에 좀 경합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뒷심 있는 마필은, 일단 여기서 제일 뒷심 있는 마필은 10번 바람과 함께입니다. 이현종 기수가 뭐 부진하기는 하지만 이런 마필, 그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상당히 그 말머리를 잘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초반에 스타트가 너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가 상당히 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막강한 그 뒷심을 갖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마필의 지금 조교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조교는 조교일 뿐입니다. 뭐 조교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조교가 뭐 약하다라고 해서 그 마필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교라는 거는 그 마필을, 그 조교를 관찰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솔직히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원래 이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 이번 경주 앞선이 상당히 두터울 경주고요.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10번마 바람과 함께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본 경주였습니다. 근데 조교 상태를 보고 이마피를 추천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차라리 또 하나의 뒷심을 갖고 있는 말이죠. 2번마 페더럴하이. 이마필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역시 발주가 안 됐습니다. 발주가 안 됐고 뒤에서 뭐 아무런 뭐 어떤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어요. 이 조상범 기수가 원래 좀 부드럽게 말머리를 하는 기수입니다. 이 조상범 기수나 김동수 기수가 좀 마필의 결을 살려가면서 이제 기승을 하는 기수인데, 뭐 강하게 말머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 최근의 두 경주는 페더럴라이답지 않은 경주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면서 마지막 한 발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에 뭐 수습 기수긴 하지만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도 2번 게이트, 그리고 부담 중량도 이제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좀 내려갔죠. 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어쩌면 복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페더럴하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자, 강금마 8번마 원더풀 스톰. 이 마필이 이제 직전에 국산마 5군 강급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팅이 꽉 찼죠. 강급이니까 35. 그래서 이제 핸디캡 경주에서 최고 부담 중량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마필이 국산마 4군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 하나도 보여준 게 없고요. 초반에 스타트도 안 됐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직전 경주 국산마 5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마지막 끝걸음은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착수권에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직전 경주의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했던 편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강급이 됐다라는 얘기는요, 국산마 5군에서도 자기 능력을 보여서 4군까지 갔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호락호락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좀 혼전도가 높은 경주입니다. 좀 믿을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세네 파워풀 정도인데, 자, 이 마필도 그렇다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느냐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 마필은 자체가 기복마입니다. 기복마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로 놓고 보면 좀 믿음이 가기는 하지만, 기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당일의 컨디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관건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혼전도가 높은 경주고 어느 마필을 탁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지만,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전개, 즉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전개에 있어서는 3번마 세네 파워풀과 4번마 매니 원더풀 그리고 9번마 라운더펄 이 세 마필이 앞선 경쟁을 하면서 앞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이긴 한데 이변이 일어난다면 저는 추입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보여주었던 10번마 바람과 함께보다는 차라리 견제 없이 뛸 수 있는 2번마 페더럴 라이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페더럴 라이, 3번마 세네 파워풀, 4번마 매니 원더풀, 그리고 9번마 라운더 펄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3번마 세네 파워풀이나 9번마 라운더 펄 이 두 마필은 인기마입니다. 결국 인기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인기마가 손잡고 들어오는 구도보다는 이 네 마필 중에서 차라리 출력을 볼 수 있는 페더럴 라이가 배당의 메리트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습 선행이 가능한 4번마 매니 원더풀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5경주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국산 모드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 상당히 치열한 난타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개에 휘말리게 되면 솔직히 힘 한 배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4번마 동행, 그리고 10번마 프린세스 삭스, 11번마 천운총, 8번마 라운더 대시, 12번마 불의 가속 등이 아마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6번마 골든 썬더가 복병의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인기마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4번마 동행,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1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작년에 연속 준우승을 했었던 마필이죠. 그리고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휴양 복귀전에서 역시 인기 1위였고요. 선행마답게 앞으로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이제 승군전에 나섰는데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발빠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편성이 좀 강해졌죠. 그래서 결국은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승환 기수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김효정 기수보다는 이제 유승환 기수가 더 낫다라고 보는데 과연 승군전 적응을 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마필도 보면 앞에 가야 유리한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이 선행을 만약에 못 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 마필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6번마 골든 썬더는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데뷔전이 상대들이 좀 강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휴양을 했던 마필입니다. 휴양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에 나가면서 좀 끈끈함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버티는 모습을 좀 그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라는 얘기죠. 이때 싸웠던 마필들과는 좀 결이 다른 마필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단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다만 인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감량 이점을 좀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군전을 적응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 마필이고요. 8번마 라운더 대시도 역시 승군전에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승군전에 싸운 말들을 보시면요, 화수분, 베스트 토치, 포투스원, 백두걸 다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마, 강편성 경주였다는 얘기죠. 그 편성이 강했던 경주에 승군전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뛰었던 마필의 편성하고 지금의 편성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라운더 대시가 자기 모습만 보일 수 있다면 충분히 입상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역시 이 마필도 좀 앞선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10번마 프린세스 삭스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 크게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뒷심이 지금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풀에 꺾이는 지금 그런 마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데 또 2주 만에 출전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제 예상에서는 이 마필을 강하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천운총, 11번마 천운총은 직전에 이제 승군전 1400m에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끈끈하게 이제 그 뒷심으로 뛰는 마필이고요. 이런 마필을 잘 타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권에는 들어오겠지만 저는 능력상으로는 좀 한 수 아래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가 이제 국산마 50 경주였는데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천운총은 솔직히 박태종 기수 때문에 좀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요. 자, 12번마 불의 가속이 직전 경주 고배당의 주인공이었죠. 인기 거의 뭐 꼴찌의 마필이었는데 이게 들어옴으로써 999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현종 기수가 요즘 참 옛날에 그 모습을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어떻게든 이 7번마 불의 가속을 가지고 끌고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고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온 마필이 그 다음 경주에서 선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좀 애매한 편성이 돼버렸죠. 왜? 인기마들이 질주습성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4번마 동행이나 6번마 골든 썬더, 10번마 프린세스 삭스 이런 마필들을 좀 강하게 안 보는 이유가요. 5번마 마파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자력으로 승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마필인데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마필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재철 기수가 초반에 무조건 치고 볼 겁니다. 물론 저는 송재철 기수가 과연 선행마를 잘 타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점이 있기는 하지만 마필의 기본 습성 자체가 게이트 이탈 능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럼 이 마필이 탁 치고 나오는 순간에 이 선행마들은요, 초반에 자리 잡기 위해서 힘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이 서울 5경주는 선행마들이 무너지는, 그렇게 되면 결국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마파람이 송재철 기수가 초반에 스타트를 못하고 4번마 동행이라든가 6번마 골든 썬더 또는 뭐 8번마 라운드 대시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가는 순간에는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마필이 도주를 하면 그 마필은 버틸 수가 있는데 경합 상태가 나오게 되면 저는 버티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대안으로 보는 마필은 9번마 드림걸스입니다. 자, 19번을 나와서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솔직히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인 동행, 이 마필이 지금 5조 우창구 마방에서 두 마필을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조교를 하는데 드림걸스가 결코 밀리지 않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드림걸스라는 마필은요, 늘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죠.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갖고 있는데 전개가 계속 꼬이는 마필이거든요. 자, 이번 경주에는 이 9번마 드림걸스 견제가 없습니다. 다른 마필들, 다른 기수들이 작전을 짤 때 이 마필은 제외를 하고 짤 거란 말이죠. 항상 이 복병권에서 들어오는 배당마들은요, 견제 없이 들어오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번마 드림걸스가 초반 스타트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외곽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놀 수밖에 없는데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앞선의 선행 마필들이 서로 경합을 하는 가운데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드림걸스고요. 이때 같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12번마 불의 가속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1200m 단거리 여기에서 추임마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온다?
요즘에 우리나라 경마에서는 참 보기 힘든 경우죠. 보기 힘든 경우지만 이 1200m 경주거리가 1300m보다 오히려 추입승부가 더 많은 경주거리입니다. 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떤 경우냐? 선행마들이 치열하게 싸웠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가 선행마들이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에서 만약에 버틴다면 저는 차라리 부담 중량이 좀 내려온 6번 막 골든 썬더가 오히려 승분전이기는 하지만 좀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예상 자체가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들을 많이 제외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4번마 동행. 저는 이 마필은 이번 경주 능력상은 되지만 전개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6번마 골든 썬더, 8번마 라운더 대시, 9번마 드림걸스, 12번마 불의 각까지. 좀 배당을 보고, 들어가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의 컨디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어차피 경마라는 거는 승부를 볼 때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배당을 노리고 이변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혼합군 경주는 외산마들이 조금은 능력이 앞섰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경주들입니다. 최상위군에서는 역시 외산마들이 국산마들보다는 조금은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국산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 4군이나 혼합 3군 경주에 보시면요, 국산마들이 선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국산마가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외산마들의 수급이 그렇게 좋은 말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은 좀 비슷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혼전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말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입상권에서 멀어지는 말도 별로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지금 그런 경주죠. 자, 이번 경주에 지금 인기마, 소위 말하는 이제 사전 인기도에 따른 인기마를 보면 뭐 5번마 빅야크, 6번마 온포인트, 7번마 문학스트롱, 9번마 피버디니, 10번마 파노라마칸, 뭐 이 정도의 마필들이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거고요. 4번마 사련이 위너라든가 8번마 유정챔프, 11번마 은어축제 등이 아마 복병권의 마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혼전 경주죠. 혼전 경주고 전체적으로는 그 순발력 좋은 마필이 보이지 않는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에 치열한 선행 다툼도 엿보이는 경주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 마필들이 지금 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번을 압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 경주 제가 좀 강하게 노리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8번마 유정챔프.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부담 중량이 1kg가 올라감으로써 한계 중량이 57kg가 됐다라는 거.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490kg, 500kg가 되는 좀 거구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부담 중량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편성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정챔프라는 마필은요,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 마필이 좀 기복을 보이죠. 예상외로 좀 고전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편성만 된다면 충분히 자기 몫은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저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왜? 앞선의 마필들이 강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유정챔프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싸웠던 편성을 보게 되면 이 8번마 유정챔프가 저는 보편권의 마필이긴 하지만 가장 전개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마필이죠. 6번마 온포인트,
이 마필은 이제 승곤을 한 이후에 성적이 좀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데 이 마필의 지금 단점은 뭐냐면 출주 주기입니다. 출주 주기.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정상적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필의 컨디션이 지금 들쭉날쭉이라는 거죠. 근데 보여진 모습으로는 솔직히 6번마 홈포인트가 이 정도 편성이라면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해진 편성이고 역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데 솔직히 최근에 옛날에 그 날카로운 추임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떨어지긴 했지만 기본 능력은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의외의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2번마 당찬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도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게이트에 일단 이점이 있고요.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면서 4km의 감량 이점을 안았습니다. 솔직히 순발력만 놓고 보면 이 마필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순발력만 좋을 뿐이죠.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없는데 저는 이번마 당찬 세력이 3, 4코너 지나서 직선주로까지만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고 갈 수 있다면 이 마필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말이 8번마 유정 챔프 정도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과연 도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에 따라붙을 말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은어축제라든가 또는 뭐 5번마 빅야크 또 1번마 피렌체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그 마필들보다는 2번마 당찬 세력의 순발력이 조금은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고요. 이 박으룬 기수가 기승한 3번마 장산 몬스터. 자, 이 마필이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마필이에요. 발전 기대치를 분명히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마필의 능력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박으룬 기수의 마이너스 4kg 감량 이렇다면 믿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5번마 빅야크 인기마들 5번마 빅야크라든가 7번마 문학스트롱 9번마 피버디니 10번마 파노라마칸 솔직히 저는 다 믿지를 못하는 마필입니다. 아마 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마필들을 추천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그 정도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이 인기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좀 위험한 인기마들을 꺾을 수 있는 숨은 마필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2번마 당찬 세력이나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3번마 장산 몬스터도 이번 경주에서는 감량의 이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한 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일단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2번마 당찬 세력, 3번마 장산 몬스터, 6번마 온포인트, 8번마 유정 챔프까지 이렇게 4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8번마 유정 챔프가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편성의 후기를 만났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700m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경주 9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조촐한 편성인데 혼전도는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제가 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말이 1번마 사람이라는 별, 2번마 천비성, 4번마 명진데이, 6번마 킹칸모르, 7번마 서브에이스, 9번마 그레이케. 자, 9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6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혼전이 상당히 심한 거죠. 근데 각각의 마필들이 장단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이 1번마 사람이라는 별은 제가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봤던 마필이에요. 근데 병치레가 되게 많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별은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좀 기복이 심합니다. 기복이 심하고 질주의 습성이 과연 선행을 가는 마필이냐, 아니면 따라가는 마필이냐, 추임력의 마필이냐, 이게 지금 불분명한 마필이에요. 다만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고 직전 경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주는 게이트에 이점도 안고 있습니다. 1700m의 1번 게이트라면 뭐 절대적인 게이트라고 봐야죠. 저는 오히려 이 마필이 문성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선행을 갈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조금 높게 평가는 하고 있는데 기복이 심하다라는 게 문제죠. 자, 2번마 천비성은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입니다. 하만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이 마필은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앞선을 나갔을 때 조금 더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직전 경주 이 야무진 독도 제가 계속 추천했었던 마필이죠. 야무진 독도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는데 솔직히 야무진 독도한테 졌다.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다라는 거는 끝걸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기록은 상당히 양호했어요. 기록은 양호했는데 이날 기록이 상당히 양호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왜? 1번 게이트에 있는 사람이라는 별이 과연 어떤 스타일로 뛰느냐에 따라서 이 마필이 입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된다라는 단점을 좀 갖고 있죠. 자, 4번마 명진대인은 끈끈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끈끈하게 뛰는 마필인데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특징이 뭐 선행이 빠르다, 뒤에서 올라오는 뒷심이 강하다, 이런 모습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이 마필은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편성이 나오고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마지막에 싸움을 하는 마필이다라는 거, 이거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6번마 킹칸모루는 아마 지금 이번 편성,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 인기가 좀 거의 바닥권일 겁니다. 보여준 모습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마필을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9마리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킹칸모로는 전형적인 추임마예요. 전형적인 추임마인데 진로가 막히면 올라오기 힘든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진로가 막힐 일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선에서 앞선의 말들을 보내놓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마필들이 결국은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12월 5일날 띄웠던 이경주 스타일대로만 뛸 수 있다면 이때는 좀 앞선에 붙여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 스타일대로만 뛸 수 있다면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7번마 서브 에이스가 가장 종잡을 수 없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작년에 오크스베 대상 경주에 나가서 3착을 차지했습니다. 깜짝 3착이었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배에 나왔습니다. 연달아 대상 경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마필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전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직전에 3착을 했기 때문에 인기마였는데 완전히 뒤로 빠지고 말았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1800m, 1700m를 연속으로 출전을 했는데 조금 강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엔 지금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거죠.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싸웠던 편성 자체가 사이즈가 달랐던 마필이기 때문에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앞말이라는 거. 이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9번마 그레이캣은 될 듯 말 듯 하는 마필이죠. 늘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마체가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이 450kg대 마필인데 420kg대, 30kg대의 마체처럼 보입니다. 마체가 좀 작아요. 그래서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성은 갖고 있는데 주폭이 좀 짧다 보니까 마지막 한 발이 조금 아쉬운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루비콘, 정전사금,
사람이라는 별 같이 뛰었죠. 이 사람이라는 별이 같이 뛰었던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이제 사람이라는 별을 이겼는데, 글쎄요, 이번 경주에서는 그럼 과연, 이제 게이트가 좀 달라졌잖아요. 곧 그레이캣은 외곽으로 밀렸고, 사람이라는 별은 안게이트로 들어왔고, 거기에 경주거리 1700m. 그렇다라면은, 그레이캣이, 좀, 인기마는 인기마일 텐데,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선전을 하려면, 좀 편안한 진행이 돼야 되는, 전개가 돼야 되는데, 외곽 게이트, 1700의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전개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외주로, 다시 말해서 반대편 주로에서 1, 2코너를 지나서 반대편 주로에서 힘을 쓰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마지막까지 힘한 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경주 예상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하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믿지를 못하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못하는 거거든요.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상당한 혼전입니다. 상당한 혼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는 관전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마필을 놓고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경마라는 게 뭐 그냥 지나가지는 못하죠.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한테 배팅은 하시되 좀 소액 배팅을 좀 권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요, 딱 한 마리만 추천하겠습니다. 6번마 킹칸모로. 들어오면 배당이기 때문에 소액 배팅도 괜찮은 거죠. 킹칸모로가 만약에 뒤에서 추입을 시도한다면, 추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재미있는 승부도 좀 가능하리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800m 혼합 3등급의 경주입니다.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재미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기마가 선전할 구도로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냐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경주예요. 자, 일단 이번 경주 기본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는 4번마 춘산, 이혁기수가 기사하고 있는 4번마 춘산과 8번마 백색광채,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저는 조금은 앞선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마필이 지금 최근 모습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뭐 바닥권에서 놀고 있고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른 마필들은 솔직히 이것보다 더하죠. 그러다 보니까 4번 춘산과 8번 백색광채,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인기마예요. 인기마인데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거의 최저 배당일 거거든요. 저 배당일 텐데, 만약에 이게 최저 배당이 된다면은 이 단방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방 승부를 할 정도의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 인기마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말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6번마 트리플 킹덤입니다. 이 트리플 킹덤은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그러니까 스타트가 좀 문제이기는 한데, 선입권, 이번 경주가 지금 9마필뿐이 안 되는 조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좀 뭉치는 가운데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4번 춘산과 8번 백색광채, 이 두 마필의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이고요. 최근에 좀 살아난 걸음을 보이고 있는 7번마 인천 캡틴도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텐데, 자, 이 마필이 지금 6세가 됐습니다. 벌써 전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발걸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거죠. 승군전을 치르는데 뭐 상대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고요.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맞이한 9번마 럭셔리 캡틴은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느냐인데 결국은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좀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결국 인기마 구도 경주예요.
그래서 4번마 춘산, 6번마 트리플 킹덤, 8번마 백색 광채, 이 세 마필을 좀 추천을 하는데, 결국 이 세 마필이 인기마기 때문에 조합을 잘 맞추셔서 가셔야 됩니다. 절대 조합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환수가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 2000m 2등급 경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촐한 편성이죠. 조촐한 편성에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6번마 디터미네이션. 아마 제 영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 디터미네이션 데뷔 이후에 이 마필이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다를 설명을 드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디터미네이션의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던 그런 예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었죠. 완전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필이 다시 살아나면서 최근 3연승을 질주를 하는데, 이 3연승을 질주를 하는 동안에 뭐 인기 6위, 인기 3위, 인기 5위,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좀 배당을 좀 다 내고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은 충분히 최상위군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상위군에서도 어느 정도 걸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담 중량이 57로 늘어났다. 이 플러스 2kg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있지만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디터미네이션의 입장에서는요, 오랜만에 약한 편성을 지금 만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기 1위까지도 올라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주 이 디터미네이션 아마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을 추임마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마필은 선행마입니다. 선행마인데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그러니까 꼭 선행 일변도의 마필은 아니다. 근데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부진의 늪에 빠졌을 때는 스타트가 되질 않았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스타트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필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날카로운 순발력은 아니지만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보통 2코너, 3코너쯤에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디터미네이션은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물론 경만하는 게 이 6번 디터미네이션이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까지 생각하고 예상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터미네이션에 대한 믿음 분명히 갖고 있고요. 경주 거리가 2000m. 근데 직전에 스포츠 조선배에서 이미 2000m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하는 발걸음이다를 보여줬던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이 이 데뷔할 때 같이 싸웠던 마필들이 뭐 닥터카슨, 세이브 더 월드 뭐 이런 말들, 최강팀 이런 말들이랑 싸웠던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마필은 최상위까지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대마로는 역시 4번 마이티후입니다. 저는 이 마필 자체가 강해서 이 마필을 보는 게 아니고,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약합니다. 여기서 인기 3위를 차지할 수 있는 말이 아마 8번마 레이먼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마필이 인기 3위라면 마이티후는 당연히 와야죠. 그리고 부담 중량도 4kg가 내려갔습니다. 왜? 2등급 승군전입니다. 지금 이 마필이. 지금까지 직전 경주 혼합 상군에서 이제 우승을 거두고 이제 승군전에 나온 건데, 승군전에서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두 마필, 4번마 마이티후와 6번마 디터미네이션.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말이 뭐 8번마 레이먼드다, 또는 뭐 2번마 블루키톤, 7번마 문학조이 등이 호시탐탐 기회는 노릴 텐데, 저는 이 세 마필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는 이 46 단방, 근데 현장 상황에서 이 두 마필에 어떤 문제가 좀 보이더라, 그러면 배팅 포기하는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구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조금은 좀 맥 빠진 경주가 되겠지만, 이 디터미네이션이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는 경주입니다.